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4.4%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죠? 금요일날 시장도 같이 빠졌고 거의 한 종가 기준에서 한 6%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온 거 금요일날 하락폭 대비해서 거의 한 70%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다는 점. 비율입니다, 비율. 근데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그냥 금요일날 기준에서 보면요, 여기 8월 1일 금요일날 3.8% 한 4% 정도 빠졌죠. 근데 1% 되돌렸으니까 거의 한 25%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한 70%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시장보다 강하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느냐, 매수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말만 떠들지 않는다는 거죠.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보셔야 됩니다. 매수한 가격은 64,700원. 그리고 7월 31일 날 목요일 날이죠. 65,400원의 매수권을 또 잡아놨습니다. 등락 구간이 있더라도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부분에서 하락하는 부분이 뭐 급작스럽게 나왔어요. 이슈도 있었어요. 뭐 세금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뭐 미국 시장에서 약간 삐끗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필요한 조정을 마치고 나서 뭐가 나와요? 다시 반등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코스피가 반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종목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종목의 반등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았었던 거, 오늘은 세 종목입니다. 뭡니까 이게? 삼성전자 반등 기여도 5.2%, 두산 에너빌리티 반등 기여도 2%, 그리고 네이버 반등 기여도 1.3%입니다. 합치면 거의 한 8%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세 종목이 코스피 오늘 반등에 거의 한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도주는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전에 대한 미래 성장성, 그리고 AI 관련된 미래 성장성 계속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가 열린다는 부분 당연히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다렸던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됐어요. 잘 된다 못 된다 이걸 다 떠나세요. 뭐 없던 관세가 15% 부과됐다고 지금 까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차 요건데, 현대차는 애초에 시장 기준에서 주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매매할 종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진짜 제가 정말 저는 중요한 이야기만 딱딱 해가지고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종목이 좋아지는 내용이 있었을 때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 있지도 않은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 상승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거리들은 전혀 없어진 게 아니다. 자, 근데 현대차는 뭐예요? 관세 관련된 내용? 그래, 영향이 있겠지. 근데 주가가 이미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었어요. 매매는 언제 해야 돼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를 만든다는 게 현대차가 관세 관련된 내용 전혀 문제가 없다 이랬으면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겠죠. 시장도 좋았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럼 현대차는 뭐라는 거예요? 시장 소외주. 근데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뭡니까? 애초에 이미 조정 구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 뭐예요? 미래 성장성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나 있는 거지 아직까지 미래 성장성이니까 미래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좋아져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은 아직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기업 내용이. 근데 주가는 올랐다고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고평가. 그렇죠? 높은 밸류에이션. 그냥 쉽게 비싸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비싼 종목이 더 간다. 그리고 단기간에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할 때도 반등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모든 부분에서 예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예상을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손절이 안 된다. 둘째, 비중을 많이 못 실는다. 손절이 안 되면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고, 비중을 많이 못 실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높아질 수는 있지만 수익 금액 자체는 높아질 수 없다. 계속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일정 부분 내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구간에 베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구간이 가격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의 기준에서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업 내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업 내용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한 거고, 이격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코스피 조정.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별로 단서를 달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코스피가 이격이 크게 발생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이유에서건 조정을 줍니다. 근데 미래 가치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은 훼손된 게 아니라고요. 기대감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장 기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기준에서도. 22평 이탈했죠? 그쵸? 22평에 대한 조정 구간은 끝난 겁니다. 이제 반등 확인하는 구간을 보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으면 돼요. 근데 종목 기준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보세요. 종목 기준에서 본다면. 반등 확인하는 오늘 같은 날 매수 구간 잡는 겁니다. 장중에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64,500원 돌파하면 따라 붙을게요. 이렇게. 오늘도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제 영상을 봐오시는 분들 아실 텐데 8월 4일 날 그쵸? 64,700원의 매수권을 잡았습니다. 이거 돌려서 보잖아요. 5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반등하는 거 다 보고 매매합니다. 반등하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매수해요. 그리고 쭉 횡보하는 구간 보고 내일 다시 체크합니다. 만약에 시장 기준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랬으면 매수 안 했겠죠. 그럼 시장 기준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시장 기준에서.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코스피 코스닥인데 자 코스피가 4%씩 이렇게 빠지는 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고가에서 그쵸?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온 이 구간에서 4%나 갑자기 빼버렸어요. 그리고 미증시도 훅 빼버렸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한국 시장이 고가에서 4%를 빠진다. 그쵸? 그럼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추세를 훼손하는 이슈인지 아닐지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추세 훼손되는 상황이 나오면 팔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알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그거 보고 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근데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최고가에 팔 생각은 버려라. 반대로 매수할 때도 최저가에 살 생각은 버려라. 반등 확인하고 매수, 하락 확인하고 매도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조정을 주면서 하루 만에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여기서 미증시까지 같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는 뭔가 의견 충돌이 나오고 있죠. 연준에서 의견 충돌이 나오고 있다는 건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갈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간다? 그럼 뭐가 들어와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야, 경기 관련돼서 지금보다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는데?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네. 이렇게 바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차례 조정을 줍니다. 그게 나스닥의 2% 조정이다. 그리고 나스닥도 22평을 훼손하는 정도. 그리고 코스피도 22평을 훼손하는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종목을 정할 때 뭘 하라고 했죠? 주도주. 주도주는 뭐예요? 시장보다 강한 거. 시장은 금요일날 4% 돌려 세운 거 0.9%, 1%로 잡을게요. 반등 비율이 얼마예요? 25%. 그쵸? 근데 종목 기준에서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한 6%대 빠지고 한 4%대 올랐어요. 그러면 한 70%, 80% 정도 반등 비율이 나온 겁니다. 시장보다 강하잖아요. 그리고 22평 회복했잖아요. 이게 주도주예요. 주도주. 그래서 오늘 매수했습니다. 어떤 이슈, 뭐 합병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무상증자한다, 유상증자한다 이런 거 싹 다 무시하세요. 나올 때 되면 다 나와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원전 말고는 AI의 막대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장기간의 관점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했다. 즉 오피셜하게 공식화했다. 이거 뭐예요? 미국. 뭘 했어요? 원전 르네상스 10개. 그쵸? 근데 미국에서 원전을 짓는 건 웨스팅하우스였어요.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상품은 APR 1400이에요. 1400. 이건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인증까지 받아놨어요. 미국 내에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전체 다 지을 수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시공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적은 나중에 좋아진다고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요. 실적이 지금 좋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예상치를 돌파하지 못하거나 예상치에 수렴한 정도가 나오잖아요. 야 이거 성장성 약간 그래 이러면서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요. 수주를 좀 더 했네요. 이런 거 그냥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유튜브에 내용들 많은 거 아는데 이것들도 싹 다 무시하시고요. 그리고 시장 기준에서 뭐 세금 매겼는데 뭐 정치권에서 많이 서로 씹잖아요. 그리고 정치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유튜버들도 서로 씹기 바쁘고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그렇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답을 알 수 있겠어요? 싹 다 무시하시고 시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세로 증명하고 있다. 코스피가 4%나 빠졌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다. 단 한 주도. 그리고 월요일 날은 매수구간 잡았다. 근데 싸게 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유를 드립니다. 자,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8월 4일, 그쵸? 월요일입니다. 어때요? 10시 37분 64,600원 반등하는 거 보자마자 64,500원 돌파 7%까지 높여서 매수 따라 붙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매도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그쵸? 4% 반등 몽땅 매도 76%에서 수익 끝냈습니다. 원전은 계속 보유해라. 오늘자 두산에너빌리티 64,5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 예정이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주도주는 쉽게 터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이수 페타시스처럼 76% 수익 이런 내용을 가져갈 수 있고, 전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로 180% 이거 7월 초 그리고 150%대 이거 7월 말 이렇게 수익 실현해놓고 또 사는 거예요. 왜? 시장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이 내용 모두 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죠. 이수 페타시스 월요일날 70%대 수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보세요. 8월 4일날 월요일날 오전 9시 8분 장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1% 반등. 지난 금요일은 시장에 의한 약세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매도 금지. 절대 팔지 말아라. 몽땅 보유해라. 급락할 때 지난 금요일입니다.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빠지죠. 5% 하락 중 시장에 의한 약세다. 반등 확인 후에 매수 예정이니까 먼저 손대지 말아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 의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전에 경제지표가 한번 나빠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지표가 나빠져야 금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한 번쯤은 출렁거려야 되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조정을 동반해야 됩니다. 조정은 상승 그리고 돌파를 하기 위한 도움닫기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 제가 그냥 여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조회를 제가 계속해서 누른다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내가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월 초 몇 프로 수익? 188% 수익. 7월 1일이죠. 62,500원에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쭉 올려보면 7월 28일 63,700원에 팔았습니다. 151% 수익 구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또 삽니다. 65,400원 지난 목요일. 그리고 또 사요. 64,700원 8월 4일 월요일 날까지도. 왜 샀을까요? 안 빠져. 그렇죠. 한번 빠졌다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시장이 4%나 죽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리고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격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럴수록 뭐가 올라와요? 62평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62평 수렴하면 조정 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달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62평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62평과의 이격도도 지금 상태에서는 10% 내외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내일도 62평은 올라올 겁니다. 2에서 3% 정도는. 그러면 62평과의 이격도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 구간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월요일날 매매했었던 이수 페타시스 보세요. 8월 4일날 매도했죠. 76% 수익. 언제 샀나요? 여기 5월 초에. 바닥에 샀나요? 아니요. 반등 확인하고. 우리는 최고가에 매도할 수 없어요. 최저가에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만 공략해야 돼요. 그쵸? 그랬을 때도 76% 나온다고요. 확인해 볼까요? 쭉 8월 4일날 확인해 보면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8월 4일 오전
9시 56분 이수페타시스 4% 반등 몽땅 매도해라 76% 수익 마무리. 원전은 계속 보유. 오늘자 두산에너빌리티 64,5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 예정이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식시장에서 모든 시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확인하고 매매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똑같이 했을 때 76% 수익 구간 또는 두산에너빌리티로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하면 제가 여기 70%대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는 100% 넘어요. 아까 전에 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대나 이런 부분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올라갈 만하면 무언가 정치권에서 이슈가 터져 뭐 세금 매긴데 그러면서 빠져. 근데 빠지는 거 보니까 덜컥 겁이 나요. 코스피가 한 4%씩 이렇게 빠지니까. 근데 여전히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은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 근데 한번 꺾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매도를 했고 매도한 결과 76% 수익 구간을 만들었다. 근데 이것도 최저가의 운 좋게 산 게 아니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았고 여전히 신고가를 만드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저도 빠질 때 사가지고 이때 팔고 다시 내일 또 빠지면 또 사고 이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가에 매도하려는 또는 저가에 매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150%의 수익 구간이 발생한 거예요. 7월 28일 날. 그리고 180%의 수익 구간이 나왔었던 겁니다. 7월 1일 날. 이게 모두 다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타점에 대한 이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내용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링크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 주도주 맞아요. 근데 주도주는 순환매가 돕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